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오랫동안 찾았더니 목걸이와 고가 가방이 특검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금거 무기도 나오고 나토 목걸이도 나왔는데 그동안은 행방이 묘연했던 이 통일교 청탁의 대가로 제공됐던 금품,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 그리고 신발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진행된 자신의 첫 공판 기일에서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르게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실은 전달했던 것이 맞고 돌려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특검 측에서 그렇다면 해당 물품을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는 구성명 신청을 했고 이 성명에 재판부의 성명에 응해서 이미 제출을 하면서 사실상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진해서 제출한 결과로 이어졌고요. 특검 측에서는 일련 번호 등을 확인해서 그동안 쫓던 물품과 동일 물품인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자진해서 물품을 낸 그 이유는 뭐 있을까요?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그동안 자신이 받기는 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씨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알선 수재죄로 최악의 경우에는 본인만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선 수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이고 실제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그 물건을 분실했는지 여부는 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신만 알선 수재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이 알선 수재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을 하면서 이 금품과 그다음에 정확한 알선 대가의 어떤 공무원의 직무와 관한 사항이 대과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포괄적이어도 괜찮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드러날 정도로는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이걸 전달해주면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라든가 아무런 사정을 모르고 전달한 제3자는 알선 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판시를 이용해서 자신은 정확한 사정은 모르고 단순히 전달자의 역할만 했다.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듯 보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특검 입장에선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사실 자신이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전성배의 주장은 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일종의 인적 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없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특검 측에서는 사용 흔적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김건희 씨가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까지도 내다보고 있고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반환 시기가 이른바 디올백을 수수함으로써 문제가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상으로도 돌려줄 만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돌려줬어도 이거는 혐의가 충분히 성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혐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이 샤넬 코리아 전 직원이 오늘 재판에 나와서 김건희 씨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전성배 씨의 지금 바뀐 진술과 일종의 부합하는 또 다른 증언을 내놓은 데다가 네. 특히 지금 다른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전달한 것이 맞고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서해건설 회장이 자수서까지 제출하고 진품을 제출하면서 그 목걸이도 결국에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유사한 구조에서 각종 인적 그리고 물적 증거를 조합하면 김 씨가 이걸 받았다라고 의심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 여사 경복궁을 방문했던 게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당일에 좀 구체적인 행적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시점은 2023년 9월경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9월 12일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근정전을 포함한 경회로를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서 2시간 정도 경복궁을
관람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물론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국빈 방문 전에 사전 답사 명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부인의 신분에서 사전 답사를 할 어떤 권한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동석한 사람이 근거부기 논란에 휩싸였던 이배용 국가위원장인데다가 특히 이 자리에서 이른바 용상이라고 불리는 근정전의 어좌에까지 앉아봤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네. 어좌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와 결합해서 더욱더 비판의 여지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일단 근정전 자체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문화재의 어떤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허가 없이 하게 된다면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앉아봤던 시간이 1분에서 2분 내로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좌가 재현품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위반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김건희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부인이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답사할 어떠한 권한도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일정을 조율하는 자신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시켜서 마치 국가적인 필요성이 있는 행사인 것처럼 이 소관청을 속여서 출입 허가를 받고 개인적으로 이걸 관람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 부분은 그 일정을 조율한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 있고 김건희 씨는 이에 대한 교사범 내지는 공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관련해서 인지한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이미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종묘 차담의 의혹이라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복궁 근정전뿐만 아니라 덕수궁과 그리고 창경궁까지 관람했다, 사적으로 봤다라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해군 함정을 이용한 선상 술 파티를 했다는 의혹, 이런 의혹들이 모두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 자원을 사정으로 유용한 어떤 의혹들을 한데 묶어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그 김 여사의 재판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증언들이 있었나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의 기존 진술에 유사한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한 계약관계도 대가관계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인데요. 지금 검찰 측에서 특검 측에서는 58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것이 2억 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이다라고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본인 주장에 따르면 14건 정도 전달을 했고 그중에 비공표된 것은 4건에 불과했고 그 비공표된 4건마저도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단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걱정이 돼서 제공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켜봐야 되는 것이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은 그 자체로 공여자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명태균 씨도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다른 증거로 이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